안녕하십니까. 코리아엔텍 대표이사 안병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력수차 기반 저탄소형 다기능 수질 정화 장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저희 제품은 환경부로부터 혁신 제품을 인증받고 녹색 기술도 인증받은 상태입니다. 자,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안 문제입니다. 올해도 아주 심각하게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전국에 이렇게 녹초 현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엔 모든 수면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녹조로 인해서 물고기 폐사부터 농산물, 식수위험, 그리고 많은 예산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녹조의 원인을 햇빛 부영향화, 고수온 물의 정체라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책 방향이 수질 정화를 통해서 녹조를 방지하겠다는 기조로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직도 녹조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햇빛 다음에 중요한 요소 부영양화입니다. 부영양은 질소인입니다. 질소인을 제거해서 녹조를 예방하자라고 해왔지만, 자, 현실을 보겠습니다. 하수처전 방류 수질 기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농도의 질소인에서 녹조가 시작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낙동강, 대청호, 팔당호의 질소인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 질소인 농도가 낮아지는 패턴을 봐야 되는데 거의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이 그래프에서 중간에 회색 그래프가 있습니다. 회색 그래프는 팔당호 그래프입니다. 제일 아래 파란색 그래프는 대청호 그래프입니다. 그럼 대청호가 팔당호가 대청호보다 질소인이 2배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팔당호에는 녹조 이슈가 없고 대청호에는 녹조 이슈가 많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현장에 있는 물리적 환경입니다. 또한 여기 횡으로 그어져 있는 황색 횡선을 보시면, 그 횡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팔당호와 대청호, 낙동강의 질소인 농도가 녹조가 발생하는 농도 이상을 계속 유지하였더라. 대부분의 기간을 그렇게 유지하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녹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장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녹조가 어제 발생했다가 오늘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없어지는 일도 발생합니다. 수질 정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상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녹조는 가둬놓으면 녹색이 진해지면서 태양광 복사열에 의해서 수온 상승이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그로 인해서 녹조의 번식 속도가, 번식량이 빨라집니다. 또한 강우에 의해서 유입되어 온 부유 쓰레기를 방치하면 그 자리에 고수온 현상 때문에 녹조가 가장 먼저 발생합니다. 낙동강 대동선착장 관찰을 통해서 6월달임에도 불구하고 대동선착장 옆에 메인스트림, 주 흐름 지역은 바람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긴 녹조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자리 5m 폭으로 마름이란 풀이 자라고 있는데 저 마름이란 풀은 수면 정체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먼저 녹조를 발생시킵니다. 웬만한 저수지들의 수신별 수온을 측정했더니 수면에서 1.5m 이하만 내려가도 표층수보다 4도씨가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질 정화로 녹조를 예방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장 달성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수질 정화는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수질 정화한다고 해서 수질 정화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녹조 대응을 위해서 물리적 환경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녹조 충분히 저감이나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대청호, 낙동강에서 이렇게 많은 물순환을 시키기 위한 장치들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위의 사진이 아래 사진으로, 여름이 되면 아래 사진으로 바뀝니다. 저희 부력수차 기술입니다. 기존의 기술들처럼 모터의 힘에 의해서 블레이드가 돌아서 물순환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 기술은 모터가 없이 부력 에너지에 의해서 수차가 가동이 됩니다. 따라서 부력이란 큰 힘을 가지고 물을 순환시키다 보니까 수중 수체 전체가 360도로 순환되면서 저층수가 표층수로 끌어올려오고 표층수가 저층수로 다운되면서 수온약층 파괴, 용존산소 공급, 수면 파장 발생, 수리 발생 등 다양한 기능을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적은 에너지로 가능합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좌측이 기존 수차의 메커니즘이고요. 우측이 저희 부력 수차의 메커니즘입니다. 기존 수차 메커니즘은 전 세계에서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는 물순환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저희 부력 수차 기술은 저희가 국내외 유일하게 물순환 기술 분야에 최초로 적용한 부력 에너지를 적용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에너지를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물순환 효과는 부력 에너지가 부력 수차가 훨씬 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장에 적용한 사진입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부력 수차 1.5kW 한 대, 우측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진은 기존의 메커니즘을 사용한 물순환 기술들 5대, 21대, 15대가 돌리고 있습니다. 같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부력 수차 한 대만으로도 기존 수차들 30대 이상이 달성하지 못하는 물순환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력 수차는 왜 다기능인데 이름을 다기능 수질 정화 장치라고 명명했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력 수차를 설치하면 용존산소 공급 효과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높습니다. 두 번째, 물 흐름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것이 부력 수차 1마력,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이 기존 메커니즘의 수차 3마력입니다. 에너지가 1대 3임에도 불구하고 수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거의 점령하다시피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2마력 제품입니다. 300만 톤 저수지에 설치한 2마력 제품이 발생하는 수면 파장의 면적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파장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질 개선 효과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아주 다양한 수질 개선 사례를 달성했고요. 더불어서 이 영상 보시면 저 수차 아래쪽으로 보시면 밑에 흙탕물이 보이시죠? 우리 부력 수차는 수면에 물순환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수저면까지 물 확산을 시켜서 용존산소 공급을 하고 최적 유기물의 산화분해까지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력수차를 가동하면 부력수차 가동지역, 오른쪽은 부력수차가 있고요, 왼쪽은 부력수차가 없습니다. 정체수역과 부력수차 있는 수류 발생 구역의 수면 온도 차가 저렇게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녹조 방지 효과입니다. 수원시 비상식 수원인 300만 톤 규모의 광교저수지입니다. 이 광교저수지 과거에 녹조가 엄청 심했습니다. 민원도 많았고요. 여기에다가 저희 우측 하단에 보신 것처럼 2마력 제품 부력수차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가동을 해보았더니, 자, 날짜가 작년 23년에 5월 30일 날 촬영하였고, 그 다음에 날짜가 경과하면서 수온이 상승하니까 좌측 정체 수역은 녹조가 심해지죠. 우측 정체 수역, 흐름이 있는 지역은 녹조가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총 2대의 수차를 2마력을 추가를 해서 총 3대의 수차를 부력수차를 가동해서 물순환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죠? 잘 아시죠? 올해 역대급 폭염이 왔잖아요. 역대급 폭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사진과 올해의 광교저수지의 상황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렇게 물순환만 가지고도, 효과적인 물순환만 가지고도 녹조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아니 국내외에서 저희는 최초로 시도를 해보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주 월등한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광교저수지의 2019년도 유엔 암조류의 개체수, 파란색 그래프가 올해 주황색 그래프처럼 유엔 암조류가 확연하게 엄청나게 줄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결과로 수원 상소도 사업소의 수리검사팀들은 지난주에 유엔 암조류 제어 사례,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성과를 또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저희가 수원에 있는데요, 수원 인근 지역뿐이 아니고 전국의 웬만한 저수지나 정체수역에서 중에서 저희 광교저수지만 녹조가 없이 올해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녹조가 발생된 현장에 수차를 설치해서 가동한 사례입니다. 여기도 과거에 녹조가 심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2023년 9월 5일 날 설치해서 9월 25일 정도 되니까 이 기존에 있던 녹조가 저렇게 많이 상쇄된 것을, 저감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부력수차를 취수구 앞에 설치할 경우에는 취수구로 접근하는 녹조들의 접근을 차단해서 멀리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우수한 기능이 하나 또 발견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부력수차 설치할 때는 저 마름이란 부유성 수초들이 많이 자랐었는데, 부력수차를 설치한 이후에는 이렇게
민원 다발의 원인이 되는 저런 수초들도 서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태, 이끼류 매년 정체수역에서 봄철마다 민간 공공기관들 다 공통으로 겪는 겁니다. 골프장에서도 겪습니다. 매년 봄에 청태가 떠오릅니다. 그것 때문에 냄새나고 민원이 발생하지만 불협사 설치한 장소에는 청태, 핵합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불협사를 도입할 경우에는 고정 에너지 소비량이 엄청나게 적어집니다. 즉 탄소 중립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겨울에 가동을 해봤더니 결빙도 방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수질 오염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겨울에는 물의 정체가 더 심하기 때문에 실제 수조면에서의 부패 현상은 더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수조면에 부패되어 있던 가스들이 봄철에 해빙기 때 얼음이 녹으면서 분출되면서 봄철마다 유독 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이유가 바로 겨울철에 물이 정체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장비를 가동하면 이렇게 수면 결빙 방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겨울에도 수질 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산불 진화용 헬기 급수처 확보에 비상이 걸리는데요. 이 불협사를 설치하면 결빙 방지를 통해서 산불 진화용 헬기 급수처를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철새가 앉아서 놀 수 있는 휴식처도 제공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로써 저희 불협사 기술에 대해서 아주 좋은 성과인데 자랑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수차를 설치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호수공원에 설치하면 미관도 보는 맛도 있고요. 1년 내내 수질 정화도 하고요. 또 에너지 절감도 하고요. 악취 방지도 하고요. 부유성 수초 서식 방지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넓은 공간에도 녹조가 충분히 흐른 물순환만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올해 확실히 증빙을 해보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꼭 위에서 내려와서 아래로 흘러야 흐르는 것만이 아니고 저희는 정체된 폐쇄된 수역에서 충분히 물순환만 시켜도 녹조 예방과 저감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증빙을 했고 그러한 실증 사례를 엄청나게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